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아침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관절미남 우리 박병창 이사님 관절 아직 튼튼하시죠? 네, 뭐 아직 괜찮습니다. 네, 관절미남 관절미녀로 관절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지난 주말 정리하면서 이번 주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 정리가 돼야지 이번 주에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S&P 500이 주중에 13,000포인트를 넘어섰었습니다. 저 4,300포인트 죄송합니다. S&P 500이 S&P 500이 4,300. 네, 나스닥이 13,000이 넘어선 네. 거고요. 4,300포인트 넘어섰다가 매물 맞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라고 이제 느껴지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은 다우가 0.4% 상승, 나스닥이 0.14% 상승, S&P 500이 0.39% 상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낌보다는 안 올랐죠, 별로요. 예, 예, 그냥 예. 강보합 정도에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종목별로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이 있었고 신고가 난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주요 지수들이 의미 있는 지수대를 돌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올라가면서 매물을 맞으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2주 전에 신고가 내고 매물 맞았고요. 지난주에는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 내고 그다음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S&P 500이 4,300포인트 돌파 후에 매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형성한 십자형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금요일도 보시면 다우가 플러스 0.13, 나스닥이 플러스 0.16, S&P 500이 플러스 0.11 그냥 강보합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위아래 변동성을 좀 주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오르는 것 같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별로 안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지난 한 주 동안 14.2%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올라온 이유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넷플릭스하고 테슬라가 지난주에 가장 좋았는데요. 테슬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팔렸다는 판매 대수나 그리고 충전기 사용을 충전소 사용을 이제 또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향후에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수급적으로도 테슬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공유 계정 요거 이제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공유 계정 안 하면은 넷플릭스 오히려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것을 위해서 늘어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계정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넷플릭스가 또 후발로 같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올랐던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것들이 매물 맞고 내려왔지만 근데 이것은 신고가 내고 나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아래 것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강세의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위아래 꼬리가 있는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좋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만기가 끝나고 나서 만기 전까지는 기관들이 계속 팔았어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쭉 사다가 지난 한 주 동안은 팔았거든요. 지난주 네. 수급을 보시면요.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372억 정도 순매수예요. 매수 규모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매도가 그동안에 샀던 걸 팔면서 매수매도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내 기관들이 1.5조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에서 1.2조 정도 순매수이거든요. 이 얘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이벤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만기 전에 매도를 하고 예. 그 매도를 금융투자가 받고 그러면서 무난하게 만기가 끝났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만기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다시 4,800억이나
큰 규모로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동시 만기 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면서 IT와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거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16% 오르고 코스닥 0.87%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코스피는 IT, 반도체로 오르는 거거든요. 시장은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8,200억 순 매도예요. 외국인들이 4,800억 순 매수이고 기관들이 3,600억 순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들과 기관 패시브 자금 위주로 시장이 상당히 움직였다. 지난 한 주는. 왜 그랬냐? 지난주에는 선물로서 동시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 주의 관건은 뭐냐면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매도하고 그걸 금융투자가 매수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다시 현물 매수에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 힘의 강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든 간에 지난주에 동시만기 무난하게 끝나면서 외국인들이 다 사주면서 시장 분위기는 위쪽으로 더 바라보는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수대로 보기에는 개인들 매도한 타이밍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거는 여기서 더 못 올라갈까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뭐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부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2,500포인트 돌파하면 2,500포인트 넘어서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이제 2,64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2,700포인트를 넘어갈 2,800포인트 막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8만 원 이제 지금 뭐 7만 원 초반 넘어서면서 이제가 있지만 8만 원을 향해서 만약에 가는 과정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시장에서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을 보면 아주 고점에서 하는 사람 일부, 저점에서 하는 일부 빼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7만 원, 5천 원, 8만 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근접하다 보니까 매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물려 있다가 예, 이번에 그렇죠. 좀 빠져나오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거 8만 원 그리고 지수 2,750 뭐 2,800 이거 못 넘긴다. 라고 여전히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보겠다. 또는 다른 데 가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 연초에 있었던 2차 전진이 뭐 로봇이니 AI니 이거 그냥 다 쳐다만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 삼성전자는 안 사세요? 삼성전자는 안 삽니다. 단호하시네요. 일단 뭐 제가 괜히 잘못 샀다가 큰 또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600만 주주들을 네, 위해서. 삼성전자 카카오는 안 건드립니다. 카카오도 엄청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주주수가 많을수록 예. 가능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안 같더라고요. 들어갑니다. 보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올라와서 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어요. 네이버 그래서 카카오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어디든지 가면은 네이버, 카카오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라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인공지능 다 가는데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가 네이버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인공지능이 안 된다고요? 아니면 네이버가 안 된다고. 네이버 카카오의 인공지능은 이름 또 막 갈라나 오늘? 그 정도 하시죠.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좀 빨리 살펴보죠. 예, 예. 이번 주에 지금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FOMC 회의이고요. 그 전에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수급적으로는 미국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선물로서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줄 것이고요. 이게 되면은 워낙에 개별 종목 주식이나 개별 종목 옵션이 많기 때문에요. 개별 종목들이 막 크게 움직입니다. 그 개별 종목이라는 게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테슬라, 애플 이런 게 크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CPI와 FOMC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동시만기 수급으로 갈 것이다. 지난주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 주에는 CPI와 FOMC에 당연히 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렇게 전해드리면요. 6월은 동결 그리고 7월에 인상하는 매파적 동결 전망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을 만든 거죠. 매파적 동결이라는 거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점도표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 이 두 가지인데요. 점도표는 36912 이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에 2023년 말 5.1%였어요. 점도표가 네. 평균치가요. 그런데 지금 5.1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면 여기서 더 올리려면 이걸 더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전망 수정치 이번에 또 나오겠죠. 지난 3월에는 연말에 얕은 경기 침체를 좀 인정하는 그런 주였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난 3월에는 약간 거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전망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연말에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전에는 경기 침체 얘기 없다가요. 3월에 지난 3월에 했다고요? 3월에 얕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6월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 CPI는 지난 4월에 헤드라인이 4.9였죠. MOM으로는 0.4였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이거 빨리 안 떨어지네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망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MOM은 0.1 그리고 YOY로 한 4.0에서 4.1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와 더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 CPI입니다. 예. 코 CPI가 지난번에 5.5였나 그랬죠. 이번에 5.3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코 CPI가 5.3이나 5.3 아래로 이렇게 5.0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금리가 코 CPI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5에서 5.25인데 네. 이 아래로 코 CPI가 떨어지는데 연준이 이거 가만둘 거냐 이대로 거기 더 올릴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CPI가 5.3 지금 예상인데 그 밑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전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상대로 금리 동결한다. 그러면 그냥 중립일 것 같아요. 이미 예. 그것은 뭐 시장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한다. 뭐 이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근데 혹시라도 예상 밖으로 인상을 한다. 그러면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동결에 대한. 예. 그런데 인상을 하면 이거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것도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제일 적용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10년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비슷하게 움직이게 2년물 이런 건 비슷하게 움직이게 하겠지만 네. 정확하게 기준금리로 거래되는 게 뭐 있어요? 국제 수익률 국제 가격 있고요. 그리고 거요? 각 국제 가격 국채요. 국채 가격? 채권 채권을 시장에 그리고 단기물. 예, 예. 기준금리 따라 이자를 주나요? 채권 가격이 변하잖아요. 기준 금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기준금리랑 똑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은행이 뭐 4.5%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네. 은행 금리 가서 4.5% 이자를 받잖아요. 네네. 기준금리 예를 들어 뭐 4.5다 이러면 예. 그거에 딱 정확하게 적용받는 데는 뭐 어디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 그렇지만 또 네. 신규로 발행하는 거는 거기에 적용받으면서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신규로 네. 발행되는 채권들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아. 시중에 있는 시중은행이나 시중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시중금리가 대부분의 시중금리. 정프로님 말씀은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초단기 안전자산 네.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초단기 초단기 안전자산 금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물 이런 건 짧으니까 네. 제일 비슷하게 움직이고 어. 10년물 이런 거는 좀 또 다르게 네.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에 의해 뭐가 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초단기 초단기? 예, 예. 은행 간에 그러니까 거래할 누가 때 발행하는? 그러니까 은행이 음. 거기서 빌려올 때 중앙은행에서 받아올 때 중앙은행에서 받아올 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예, 예. 역시도 올라갑니다. 은행들이 예.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네. 그 기준금리에 의해서 받는다는 당연히 거죠. 바뀌었겠죠, 그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 받는 건 알겠는데 네. 이 기준금리로
거래되는 뭔가가 있는가가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제 소비자한테 크게 그게 무슨 영향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거시적으로 밑단이 다 바뀌는데 점차적으로 파고평가해서 우리 전체 일상이 다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향받는 건 좀 워낙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 그 금리에 의해서 뭐 거래되는 예금이나 혹은 뭐 이렇게 채권이나 혹은 뭐 이런 게 있는지 다 바뀌는 거죠. 은행하고 중앙은행 다 둘이 거래하는 걸 기준금리라고 해요. 둘이 거래할 때 그 금리에 의해서 그게 바뀌면 당연히 맨 그렇죠. 끝에 있는 은행 다 다 바뀌는 바뀌는 거죠. 거겠죠. 다 바뀌는데 뭐가 맨 처음 딱 적용받나가 이제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로 돈 땡겨 온 다음에 네네네. 여기다 마진 붙여갖고 소비자들한테 팔기도 그렇겠죠, 하고 뭐 그렇겠죠. 이런 네. 구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기준금리로 봤을 때는 그냥 동결해도 중립이고 예상 밖으로 인상을 하면은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 그럼 중립 이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다지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려면 상승의 조건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예상보다 낮은 CPI. 예상보다 낮게 나와야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또 예상보다 긍정적인 경기 전망.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은 중립 이하로 좀 보는 것이 좀 보수적으로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낙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 뭐라고 그럴까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 뉴스 자체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약세장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는 서한 발송을 했다라는 CN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예. 증시 및 퀀트 전략가의 서한 발로 나왔는데요. 우리는 다시 뉴욕 증시가 강세적으로 진입했다고 믿는다.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저런 뉴스 나오면 불안한데.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뭐 서로 카톡으로 이걸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네. 근데 요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자, 그러면 약세장 공식적으로 끝났다.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이 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보된 상태다. 이런 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죠?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면서 터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미 올랐잖아요. 이만큼요. 예. 그럼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자 여기서부터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사야 되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캐쳐 마크라는 거죠. 실전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시황하면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으로 인해서 강세 진입이 했다는 낙관론이 사실 꽤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꽤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이거 과매수 아니냐. 그리고 쏠림 현상 아니냐. 네. 애플도 지금 현재 가치 평가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엔비디아도 그렇다. 그래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사모펀드나 대형 펀드들이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는 낙관론이라는 거는 경기 지표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 봐서는 지금 시장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인 주식들은 매도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변동성이 생기겠죠.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저점을 높여오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동성 없이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을 하면서 결국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냥 예전처럼 쭉쭉 가는 시장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 시장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2,6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이 외국인과 이제 삼성전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아까 제가 지난주에 선물로 동시 만기 전에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금요일 다시 샀습니다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오는가가 첫 번째. 삼성전자를 계속 사주는가가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요. 예. 그랬을 때 지수는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는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지금 저점 형성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지 진짜 언제 저점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또는 2차 전지는 고점 찍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간 조정을 하든지 반등을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고점 찍고 밑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는 아래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하지 말고 양쪽의 ETF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 보면은 같이 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가 가는 날이 2차 전지 서 있고요. 2차 전지 가는 반도체가 좀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등락하면서 간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 두 가지가 순환하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전히 예. 왜냐하면 반도체 올랐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지만 예.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은 아래에서 가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2차 전지의 그 대표 종목들이 먼저 올라온 종목이 몇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40% 50% 빠져서 아래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예. 2차 전지들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이 흐름만 타면은 나도 예전에 이만큼 올랐는데 반등을 좀 해야지 이러면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하면서 이 두 가지 섹터가 계속해서 시장을 떠받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세게 가고 어떤 종목은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종전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근데 저는 그 반도체 회사들 중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2차 전지요? 아니면 2차 전지. 예. 근데 제가 저야 이제 마이크로 맨날 보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그 글로벌하게 해자가 있는 좀 경제적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친구들은 반등을 좀 잘한 것 같은데 예. 상대적으로 좀 범용제에 가까운 소재들은 좀 덜 오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이게 제가 마이크로하게 보긴 그런데 네. 이거를 그 시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덜 갔기 때문에 더 따라 올라갈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제가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보 실전적인 거 말씀 드려볼게요. 이거 말은 쉽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2차 전지 전부 다 올랐잖아요. 또는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계속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지는 안 빠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텍이나 ISC나 이런 거 안 빠지고 있었습니다. 걔네들 반도체 딱 반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치고 올라갔어요. 다. 이번 2차 전지도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남들은 다 30% 40% 빠지는데 지는 안 빠지고 옆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반등을 줄 때는 옆으로 가는 애는 신고가 나고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말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 안 빠진다는 얘기는 수급이 되어 있는 거고 수급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펀더멘털이든 뭐든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있는 게 결국은 이 기업은 빠지지 않아.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공감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어렵냐? 자, 그건 우리가 알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안 빠지는 종목들을 사야지 그 주식이 결국은 더 많이 가고 우리한테 이익을 주더라. 라고 해서 지금 말씀 들으시면은 공감 가시죠? 근데 정프로님 저 유니티 80% 빠졌다니까 되게 사고 싶어 하시죠. 유니티는 사고 싶어요. 많이 빠지면 너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감되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만한데. 근데 뭐가 문제냐? 예. 아 근데 빠지는 거 그 보면 안 빠진 걸 사지 못해요, 우리는. 못 산다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이거 거의 대부분 투자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안 빠진 걸 사지 못해요. 빠져야지 이만큼 빠졌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지. 안 빠진 거는 야 이거는 나중에 올라갈 때 이미 안 빠졌으니까 덜 오르고 빠진 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 지금 아까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내지 못해요. 그건 굉장히 심리적인 이유이고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매수 매도할 때 못하는 거거든요. 정프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예. 이게 어렵습니다. 그걸 이겨냈죠. 여러분들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정프론 이겨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만 싸우는 거예요. 정프로야 들어가고 싶지? 안 돼. 들어가지 마. 이 마음을 또 이겨냈잖아요. 그 강하다는 나 자신과의 예. 싸움. 난 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극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예. 근데 뭐 이거 꼭 모든 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번 보셔도 그렇고 오랜 동안 주식시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을 다 옆에 주변 다 물어보세요. 다 그게 맞거든요. 우리 그걸 해내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게 실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 질문 주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률에서는요. 네. 저는 가끔 그래서 이 살 때
긴 그래프를 안 보고 사요. 짧은 일주일만 보고 사. 왜? 3개월, 6개월, 1년 보면 못 사거든요. 이렇게 비싼데 산다고? 한 대 일주일만 보면 살만합니다. 일주일 사이는 좀 조정 보였던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또 아마 못 보셨을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긴 그래프 보지 않는다. 주요 이슈 좀 살펴보시죠. 뉴스 이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그 코멘트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딜리스킹 얘기를 하면서 어떻든 정치권에서 내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 개선을 하려는 한 축에 있고요. 근데 실무에서 관계가 악화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에서 새로운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의 규제는 계속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취득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관계는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걱정거리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로치고 해놓은 부분은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후센터에서 올해 엘니뇨 주의보 발령을 했습니다. 사실 엘니뇨 얘기는 시장에서 간혹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뭐 테마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실생활과도 상관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주의보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상 폭염, 홍수, 가뭄, 폭풍 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엘니뇨 조건이 충분히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이미 막 움직이고 시작을 했어요. 곡물 뭐 이런 건가요? 곡물도 그렇고 뭐 또 질병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요. 여기 관련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테마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뉴스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주가는 많이 떴기 때문에 이게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좀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근데 BOA가 자기들이 뭔데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해요? 고객한테 그걸 뺐었나요? 고객한테 소환 발송한 겁니다. BOJ 오피셜로. 예. BOA 오피셜로. 정프로님도 그럼 비공식적으로 하나 선언해 주시죠.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불장은 이제 시작이요. 3%의 비공식 코멘트였습니다. 네, 정프로 오피셜입니다. 지난주에 그 트렌드포스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자료 중에 D램 가격이 주요 품목 중에 4개가 올랐고 하나는 보합으로 약간 소폭 반등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렌드포스에서 이건 YOY는 아닙니다. YOY는 떨어집니다. 여전히 계속. 그런데 QOQ로 그러니까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3분기에는 0에서 5%, 4분기에는 8에서 13% 정도 반등할 것이라는 트렌드포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디지타임즈의 뉴스로는 삼성전자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낸드 가격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정을 공지한 바 있다. 그 소스라고 영어 이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소스 발로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은 상황이라서 여전히 반도체 쪽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예상했던 대로 좀 바닥권을 좀 잡아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와 투자 유치 그리고 공장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SK온이 5,300억 투자 유치 추가했다라는 부분하고요. 에코그룹이 1조 원 투자 유치 진행하고 있는 거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 캘리포니아죠 프리몬트 그 지역에 4680 배터리 공장이 있잖아요. 그 부근에 새로운 공장 부지 신규 임대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되게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4680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7번, 8번은 뭐 AI와 챗봇 관련된 뉴스인데 아까 정프를 말씀 주셨던. 아니 왜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플이 불당긴 확장 현실 정책 XR 전쟁. 삼성도 반격 채비. 삼성 XR 기기는 연말에 공개 목표하고 구글 OS와 퀄컬 칩 연합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아 뭔가 여기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렌드포스에서는 올해 AR, VR 헤드셋 출하량이 전년비 18%나 감소 전망한다. 2025년까지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아니.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년 대비해서도 마이너스라고요? 예, 예. 작년에 퀘스트 나오고 뭐 이러면서 꽤 네. 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올해 오히려 더 줄어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거는 이제 시작한 거고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이 시장 진입을 한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형성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의 성장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쪽에 이제 시각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8번 뉴스도 똑같이 비슷한 겁니다. 삼성이 챗 GPT 대항마를 개발한다. 라고 하면서 일단 당장은 내부 업무 도우미 AI를 7월 말에 개발 완료 목표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예.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근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전부 다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중국도 좀 따라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별 얘기 없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미국 빅테크들의 이 부분에 종속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종속되지 않기 위한 국내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LG,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다 SKT, KT 이런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결과물 내놓은 데는 그게 딱히 뭐랄까 아직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아침에 하고 있는 거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기술 발전에 가면서 하나하나 뭐가 성공했다 가는 거에 전부 다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인공지능 막 바람 불었죠 이미.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지금 불고 있어요. 예. 요 때는 막 다 올라가다가 예. 한번 쑥 꺼지고 그다음에 알짜들 올라가는 요런 그림은 보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캐즘 이론이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어디 신문에서 칼럼을 쓰는데 네. 캐즘 이론과 S커브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술이 나오면은 지금 이게 이 두 개 다 신기술이잖아요. 네. 기술 나오면 막 뭐가 얘기하다가 문제도 모르고, 예. 그러다가 이거 좀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주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되기 전까지의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게 캐즘 이론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성공한 기업,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성공한 기업이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주는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지금 이 초기에 얘네들은 있는 거니까 초기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초기에 사야 돼요? 캐즘 때 사야 초기에 돼요? 사서 먹고 그다음에 쭉 빠질 때 저 네. 인버스 걸고 그러니까 저 매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다시 갈 때 좋은 기업 딱 골라야죠. 그래서 딱 일주일만 보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쉽지 하면 않죠. 돼. 네. 그래서 초기에 사서 내려오는 동안에 결국은 갈 거니까 장기 투자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은 여러분 다운로드 보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흐뭇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이게? 현대차의 국내 신기술 집중하면서 K전차 연합, 현대차에 들어갈 MLCC 카메라 모듈, 배터리,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헤드램프, 파워트레인 이거 국내 기업들이 연합해서 어느 기업인지 다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연합을 한대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죠. 한 대가 아니고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3, 4년 전쯤인가. 예. 저희 그 자동차 관련돼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 코리아 이 어벤져스라는 예. 전기차 어벤져스라는 자주 많이 쓰던 표현이죠. 고태봉 이사 네, 맞아요. 하셨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좀 결실을 보는 모양이군요. 지금 이제 실제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결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정말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지 미래 차라는 거는 확실히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동반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박병창님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 보시면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다운받으셔서 다시 천천히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사님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